11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지원 재개와 미국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정 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S&P 500 지수는 0.52%,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재정 절벽 해결을 위한 협상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홍보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정 절벽 협상이 불발로 끝날 경우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각각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2년간 경제는 더디고 불균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중국 무역 적자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안화가 여전히 크게 저평가돼 있다면서 중국 당국에 추가적인 진전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지원 소식과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로 가득 찼습니다. 다우지수가 13,000선을 내주면서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반면 어제 국내 증시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로 1920선을 회복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던 운수장비와 건설, 증권 쪽이 모처럼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어제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멋진 사나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시장 코스피 1,900포인트를 견고하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반등도 나왔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5,000개 이상 순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제 하루는 쉬어가자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움직여봐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오늘은 또 쉬어야 됩니다. 어제는 네.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쉬움이고요. 오늘은 적극적으로 쉬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주가 자체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이번에 주가가 상승폭에 이제 62%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리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폭이 38% 자리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국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그 항시 말하듯이 이제 이중 페넌트형이라고 있거든요. 페넌트형은 하락이 3회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3회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뜨는 모양을 보였는데요. 이 페넌트형이라는 것이 딱 3회 하락, 3단 하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뺏기더라도 좀 잘 뺏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은 길 뺏기더라도 잘 뺏겨야 됩니다. 그래서 3단 하락 후에 상승하는 분들 지금 겹 페넌트거든요. 이 겹 페넌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주가는 떨어지지만 자 페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페넌트가 이렇게 나오면 자, 이제 이 페넌트가 여기 보시면 3단 하락하고 있고요. 이 페넌트에 이 작은 겹 페넌트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겹 페넌트가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지만 주식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넌트 블록이 이 횡보 블록 하나, 두 블록 하나, 세 번째 이제 상승하는데 과연 지금부터는 이제 이 주가가 과연 얼마 뜰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겠죠. 근데 아직까지 주식 자체가 61일평 이제 저항이 제가 있다고 했는데 61일평 저항을 이제 아직 다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제 가장 관건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는 일단은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조정의 폭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900 가까이까지 한번 조정이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뭐 크게 빠지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1900 가까이에 한번 다시 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61일평인데요. 61일평이 상승하면서 이제 하락할 때 반등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61일평 상승 초기보다 상승 중기에 가면 61일평 이제 그
상대 쪽 60일 이평과 또 이 지금 자리에 60일 이평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60일 이평이 앞으로 한 그 일주일 정도 반등을 합니다. 60일 이평이 일주일 정도 반등하는데 그 반등 타임에서 주식이 일주일 정도 약세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상세한 시황은 제가 항시 수익을 말하다에 항시 녹화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다시 주가는 300일 이평까지 한번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종가 선차들을 한번 보면요. 이 검은색이 종합주가입니다. 검은색이 종합주가인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와 5일 이평과 10일 이평과 정배열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60일 이평이 위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오늘이나 내일쯤 되면 이제 5일 이평이 60일 이평과 골든 크로스를 냅니다. 골든 크로스 내는 시점에서 주가가 한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한 템포 조금 크게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어제는 제가 1등 말씀드렸지만 1등 주식 삼성전자가 쉬는 타임에 이제 2, 3등 주식이 뜬다고 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고점을 찍고 쉬는 타임에 어제 이제 대중주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형적으로 주가가 이제 쐐기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쐐기 모양이라고 하는데 1등 주식이 상승한 다음에 쉬어가면 2등, 3등 주식이 뜨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쐐기 모양 장은 크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람 자체를 많이 맞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주가가 많이 가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을 최대한 많이 비축하면서 쉬어야 된다.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순환매는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거의 핵심이 선물이죠.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했죠. 외국인 선물 매수하면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번에도 외국인이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입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절벽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해 증시였죠. 상해 증시가 2,000포인트를 하락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중국, 베이징과 상해에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미국이 약질이죠. 달러를 무지한 찍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서 굉장히 피땀을 흘리는데 미국은 달러를 무지한 찍어가지고 뿌리는 그런 아주 악질이고 저질적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이제 상해 증시의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우리나라로 좀 연결된 부분이다.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이 S&P 물론 재정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그 세계의 지금 핵심은 중국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장세가 어떻게 움직일 것에 따라서 굉장히 핵심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볼륨저 상단에 다 했죠. 선물이 제가 여러분들 당시 했죠. 250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255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260의 무게중심 이렇게 했는데 일단 지금 첫 번째 무게중심이 255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무게중심이 다시 250 가까이 가는 또 대밀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국면이 아닙니다.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국면에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물은 매물이 많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면은 계속 매도를 치는 그런 경향입니다. 지금 만기가 한 12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에 샀던 사람들 현금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선물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선물 매물 때 보면은 진짜 한방 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악재로 봐가지고 주식의 하락 쪽으로 봐서 이 위쪽에 있던 개인 매물들이 전부 깡통 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모든 증권 전문가들이 이번에 이제 하방으로 봤죠. 하방으로 보면서 개인들을 전부 풋을 걸게 만든 다음에 이번에 이제 위쪽에 있던 종목들이 다 손절매 치게 만든 다음에 주가가 떠버렸습니다. 갖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복귀를 다 할 수 있었는데 거의 깡통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매물대를 보면 우리 개인들의 눈물이 거의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 매물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 매물들이 다 어떻게 전부 이 바닥에서 손절매를 다 치고 손절매를 다 쳤다. 왜 모든 것이 주가가 대세 하락이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조금 자중하고 진짜 공부를
선물을 해가지고 시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선물로 볼 때 선물 자체가 이제 지금 매물이 굉장히 너무 둔탁합니다. 둔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물이 추가적으로 조금 밀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주춤주춤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은 250 오늘 주가는 한 7, 8포인트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은데 뭐 크게 빠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주춤주춤하는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정확하죠? 이래도 안 배운다 하면 여러분은 눈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변곡점 부분에 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곡점 맞는 부분인데 또 중대한 변곡점이 또 있습니다. 중대한 변곡점이 뭐 있느냐면 선행 스팬2가 이제 급격히 곧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행 스팬2가 급격히 떨어지면 장이 굉장히 요동치는 장이 곧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10일 후 정도 장 자체가 큰 요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현금화를 최대한 많이 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현금화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고객예탁금이 유혈이 낭자합니다. 고객예탁금이 없고요. 원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화 강세와 제가 볼 때는 그 외국인의 이 선물 이런 부분이 이제 거의 다 해소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밋밋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잃었던 일을 작은 돈이라도 따기 위해서 짧은 단타를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박스권이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선물. 결론은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임 없이 계속 빌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금 자리는 조금 영악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자동차 주식들이 쌩쌩쌩쌩 날랐습니다. 쌩쌩쌩 날랐는데 전부 비관적으로 봤죠. 제가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 있습니까? 1등 주식, 좋은 주식들은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악폭과대보다 더 좋은 더 좋은 호재는 없다. 지금 어제 주식이 많이 떴는 종목들을 보면 2단 하락 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이런 국면을 보이는 종목인데 특히 2단 하락 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은요. 주가가 뜨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락폭이 38% 많이 떠봐야 50%밖에 안 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되든지 우리나라가 그 GDP가 건설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설 쪽의 종목들 그리고 노사 관련으로 해가지고 중공업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섣불리 버리면 안 되고 지금 낙폭 과대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 추천했는 종목들이 이제 어제도 수익이 엄청난 수익을 보이는데 집중적으로 계속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소외된 주식이지만 에너지 관련 주식들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한번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주식들을 한번 두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에너지 관련 주식들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조금 한번 보는데 특히 에너지에 이제 지금 그 원자력의 가장 부실 부품이죠. 그러니까 정품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면 참 지금 주가가 그 주식들이 수익이 반이 났습니다. 거의 반질 났는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을 이제 많이 묻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는데 저도 여러분 코스닥 종목을 가슴이 아픕니다. 코스닥 종목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 대선 종목을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여의도 쪽으로 소변도 안 눕니다. 왜? 그쪽에 사기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종목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고 여러분 오늘 또 저는 그랬습니다. 조금 밀릴 것 같으니까 그냥 쉬시고요. 분명한 거는 현금은 최대한 많이 비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누굴 사람이 믿습니까? 믿을 사람은요. 조국과 같이 하는 1등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우리 주식하는 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세금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수익 나는 종목만 세금을 물려야 됩니다. 수익 없는데 세금을 물리는 이 주식의 매매 기법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수익 손절매도 세금을 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뭐 수익 나는 사람만 세금을 내는 그런 대선 후보가 있다면 저는 대선 후보를 찢어줄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전남 신청원입니다. 네.
먼저 오늘도 쉬어가자라고 하셨죠. 현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오늘은 중국 증시 흐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SL이란 종목이죠. 저희가 11월 19일 추천받은 종목인데요. 매수가도 잘 줬고 차트를 보니까 속도는 더디지만 완만하게 오르고 있어요. 목표가 14,500원까지 계속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주는 좀 많이 어려운 구간을 지나온 상태고 이제 서서히 좀 회복세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소 시장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 포인트를 잡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또 계속 발생했었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또 그러면서 추세를 되살리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핵심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도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추가 상승세를 계속 좀 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를 노리신다면은 짧은 목표치를 가지고 매수를 노리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대응 자체가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추세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추세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단타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목표치를 가진다면은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L에 대한 종목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갖고 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전자결제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전자결제 관련주는 사실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타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 확대가 예상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잘 나왔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결국은 다시 또 부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실제로 관련주들을 보면은 주가의 진행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최근에 테마성으로 진행을 했던 다날 같은 경우에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15,900원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저점 지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잘 상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면은 결국 또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테마성으로 출발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지만은 그 산업이나 관련 업종들이 계속 성장세를 타면서 장기간 상승이 이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스마트폰 관련 사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쉬어가는 구간이 많은 만큼 또 새롭게 상승세를 탄다면은 꾸준히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결제 관련주 지난달 초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왔던 업종이기도 한데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 가운데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사실 투자자들께서 대부분 이제 공략을 하실 때는 네.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많이 공략하는 특성이 있으십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에 별로 성과가 썩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 수급이라는 게 한 번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 종목이 완전히 무너져서 종목군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주식들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쉬어가는 기간이 되게 길 뿐이죠. 그래서 쉬어갈 때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은 주가가 깨지는지 아니면은 다시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건지
이런 경우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조정을 받을 때 하방 경직이 견조하게 나오면은 그때 주가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 단알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한 10월 중순경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 반간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네. 기간적으로도 충분한 기간이 좀 채워지고 있고요. 또 박스권 진행을 하면서 하방 경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전 고점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이 저항이 되고는 있지만은 뭐 현재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그 정도 선은 가볍게 뛰어넘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또 하방 경직도 잘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면은 이 종목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중기적인 상승을 꾸준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11,500원 전후로 공략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13,500원 전 고점 저항 라인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돌파가 나오면은 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요건이니까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바로 팔지 마시고 일단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손절가는 1,800원 정도로 좀 짧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간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죠. 단알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28일 증권사별 리포트입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 오리온입니다. 2012년에도 코스피 수익률 상회하면서 실적 향상과 방어주 투자 매력이 긍정적이라며 목표 주가 155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 한진해운입니다. 3천억 규모의 자산 유동화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 점진적인 감소 전망으로 목표 주가 15,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 KT입니다. 4분기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가 증가할 전망으로 실적 기대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54,000원 설정했습니다. 네, 신영증권은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목표 주가 25만 원 설정했는데요. 내년 원가율은 올해 수준인 89%로 예상하면서 외형 성장만큼의 이익 증가 기록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대투증권 코스맥스입니다. 3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우수한 실적 시현으로 목표 주가 7만 원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셨고요.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공화당과의 협상이 거의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OECD는 미국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호조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10월 내구재 주문은 0%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마이너스 0.7%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미국 9월 케이스 쉴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연비 3%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미국 11월 소비자 기대 지수 73.7로 이전치 73.1보다 그리고 예상치 73.0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11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8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83을 상회를 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그리스 지원 문제 합의 소식에 상승 출발했고 미국 경제 지표 역시 예상치 상회했지만 본격적인 재정 절벽 논의에 대한 우려로 상승폭 축소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주택, 내구재 주문 그리고 소비 등의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 절벽 관련 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소식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이틀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필수 소비재 및 산업재 그리고 원자재 업종이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했고요.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상승폭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면서 조정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만큼 이는 국내 증시의 움직임도 제한할 전망입니다. 코스피가 61선 기준으로 저항받고 있다는 점도 상단 제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국내 증시 상승은 기관 수급, 특히 프로그램에 의한 기초한 것으로 경험적으로 12월 수급 상황이 우호적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 등에서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오리온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도에 이어서 2012년대도 코스피 수익률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향상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방어주 투자 매력 부각 등이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9월 들어서 주요 이익 결정 변수인 국제 곡물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업종 전반적인 호실적이 지속되면서 지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2013년에도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망이 밝은 가운데 투자 포인트는 국내 안정성과 그리고 해외 성장성인데요. 신규 킬러 아이템 확보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 선점 등의 사업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부각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내수 영업 환경 악화에 따른 돌파구를 해외 특히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서 찾은 기업이 존재하는데요. 이외에 구조적으로 이익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의 안정성과 해외 사업의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고 2012년에 이어서 업종 전반적인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적인 이익 증가가 가능한지를 고려하여서 탑픽으로는 오리온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15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오리온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눌림목 공략주로 두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해요. 종목 들어보기 전에 먼저 목표가를 뛰어넘은 종목이 있어서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이맥스, 저희가 지난 11월 15일 추천받은 종목인데 목표가를 뛰어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조간에 또 AS를 통해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종가가 한 34,000원 되던데요. 일단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실적이 그대로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실적 때문에 오르는 기업 아니고 지금은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조금 오르고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린다 하면 일단은 중기적인 방향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38,000원까지도 분명히 가능한 자리지만요.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더라도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조이맥스는 올라가고 있지만요. 다른 종목군들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 관련주로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게임빌이라든지 아니면 컴투스 그리고 YD 온라인 같은 기업들은 지금 대부분 다 밑으로 우하향하는 추세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버티고 있는 이유가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은 기관의 수급 자체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기간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진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파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4,000을 다시 한번 더 돌파할 수 있는 계기는 있고요. 하지만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지금 이익 실현을 좀 더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들고 가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업종별로의 같이 움직이는 흐름 자체는 없지만 기관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유독 돋보이는 종목이었다. 그렇게 총평을 좀 해드리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익을 취하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이맥스 보유하신 분들 지금쯤 이익을 실현하고 또 비중을 정리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 들어볼 차례인데 첫 번째로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일단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셋톱박스 업체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TV와 같이 스마트박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정규 방송 채널을 그냥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안테나 선을 꼽아서 본다든지 그것을 자체를 공청 안테나라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간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공청 안테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규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TV를 연결해서 보신다거나 아니면 셋톱박스를 설치하셔서 뭐 스마트 TV로 향해서 보신다거나 그런 방법들로 대부분 다 TV를 청취하고 계실 건데요. 그만큼 지금은 일단은 뭐 디지털 TV 방송으로의 전환 자체를 앞두고 지금 가온미디어의 매출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대부분의 대규모의 흑자 전환을 맞이하였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전평가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시더라도요. 지금은 주가 밸류에이션상 지금은 원래 6,000원 정도로 유지하던 가격대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4,000원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4,4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인데요. 일단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의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실패를 하고 다시 밑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매집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우상향하는 파트로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주봉상으로 가장 중요한 선이 120에서는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시 일봉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더라도 지금 고가권에서 지금 어느 정도 4,400원 선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별로 한번 보시면 유달리 눈에 띄는 수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돋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가 지금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관이 이 가격대를 지켜줄 확률이 좀 높다고 그렇게 보고 우리가 오늘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도 조금 더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상단에 보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상당히 많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있던 윗꼬리 저희 지금 세 번 자체를 지금 갭 상승으로 뚫고 난 다음에 이번에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4,400원 선을 조금 더 지지를 해줄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200원에서 4,470원까지 조금 길게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그럼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4,800원까지 한번 보고 좀 들고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20에서는 깨지고 난 다음에 4,000원짜리까지는 손절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눌림목 공략주는 가온미디어였습니다.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7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눌림목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뭐 무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네. 이름에서도 좀 진득한 이름이 좀 느껴지죠. 그만큼 일단은 경남 쪽에 소주,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불경기에도 소주는 팔린다라는 뭐 농담 같은 얘기가 있죠. 그만큼 뭐 술업체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 그리고 호황을 전혀 가리지 않고 대신에 안정적인 매출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대신에 큰 뭐 성장 모멘텀 자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무학 같은 경우에 한번 내부적인 부분 한번 보시면요. 원래 부산 지역의 소주 판매가 뭐였냐면 시원소주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점유율 50%에 넘었는데 무학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하고 좋은데이라고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예전에 과징금을 먹으면서까지 어느 정도 점유율 자체를 올렸죠. 그만큼 불법 유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 자체를 올리다 보니까 또 사람 입맛이 한 번 더 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또 맞춰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점유율 자체가 조금 더 올라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신장되는 부분이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이익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기관의 수급이죠.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에는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은 현저하게 외국인의 거래량 자체가 조금 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기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지금 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코스피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이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무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물량 자체가 지금 많이 잡혔습니다. 그만큼 투신권이라든지 보험권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를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좀 지켜주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상단에 지금 13,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지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기관의 물량 자체가 지금 받아주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를 지금은 저항으로 보지 마시고 네. 다시금 지지로 조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상단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21선 자체를 지금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한 번 더 주가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걸리는 점은 앞서서 있던 음봉의 거래량이었죠. 하지만 지금 음봉의 거래량 자체를 돌파를 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지금 지지로 조금 작용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거래량이 상당히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군을 매수를 할 때 한 번만에 호가에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약간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셔서 어느 정도 눈치 보게 그런 식으로 조금 들어가시는 방법이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돈으로 한 번만에 들어가시는 방법보다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 조금 길게 유도리 있게 조금 하시는 방법이 좋겠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14,000원까지 전고점이죠.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1,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눌림목 공략주로는 가온미디어와 무학 두 종목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치 결과 코스닥도 그렇고 현재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듣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딱 주 중반이네요. 예상치 결과 모두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체크 포인트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겠지만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주 경제 체크 쪽으로 일단 좀 포커스가 맞춰진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한참 이제 개인 투자를 많이 괴롭혔던 이제 SM 관련주 소녀시대가 일본 앨범 판매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따른 뭐 수혜가 뭐 이어질지 또 이제 어떤 이제 호응을 이뤄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디지털 미디어 페어라는 이제 11월 오늘부터 이제 30일까지 이제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방송, 뭐 통신,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는 행사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액세서리 또 최근 들어서 휴대폰에 있는 그 밖에 있는 이제 그 껍데기 쪽에 대한 부분들, 케이스 쪽에 이제 뭐 들어가는 뭐 액세서리라든지 혹은 주변 기기에 대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뭐 3D 제품부터 4D, 뭐 3D 콘텐츠, 뭐 디지털 광고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장비와 콘텐츠 전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련주, 뭐 스마트 TV 쪽이라든지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미국 쪽에서 10월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있고요. 또
미국 상무부에서 오늘 10월에 대한 신규 주택 그리고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 북이 오늘 이제 공개된다는 점, 요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슈에 대한 마감이고요. 이제 시황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렸던 자리가 있죠. 1910포인트 밴드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1934포인트까지 밴드권이 열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박스권 상단 구간대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현금 비중 50%에 대한 유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그 지속된 매수세가 보여지면서 시장에 다시 전반적으로 기관의 컨트롤이 좀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단기 상투 조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해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재개될 것이다. 또 채무 부담에 대한 경감안을 합의했다.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에 대해 해소가 이제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저는 사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좀 보여집니다. 이런 상승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저점 밴드를 올리면서 V자 반등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은 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짓누르는 것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상존해서인데요. 실제로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이해에 있는 지도부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금 난항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증시도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제에 또 여러 가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추수감사절 연휴 뒤로 이틀째 지금 계속 하락 마감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비관적 전망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월말로 돌아가면서 이제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이걸 많이 보면서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가 아무래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전망이 좀 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의 상투 구간대를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치는 낮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있죠.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조금 대량의 선물 매수를 좀 보여주는데 한 6,400억 규모가 매수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누적 선물 매매 동향으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에 너무 부담스러운 물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누적 선물 매도를 부담을 축소를 하면서 새로운 포지션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후로부터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베팅에 대한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선물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느냐 혹은 아니면은 이 물량 청산되었던 물량들을 다시 하방으로 내리꽂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구별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스피 쪽에서 동향으로 놓고 봤을 때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의 유입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선물 쪽에 대한 동향도 오늘 체크를 하시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매수를 해주었을 때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지수의 상승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는 있겠구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선물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을 좀 상투 구간에 근접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34포인트에 대한 기술적 저항 구간대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현금 비중을 좀 늘려서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전망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리노공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리노공업은 그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이제 자체 브랜드로서 이제 개발해서 이것으로서 매출을 주로 발생시키는 이런 기업인데요.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자체가 좀 영업이익이 70억 원 가량으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요인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좀 의료 부분에 그런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료 부분이 지금 2분기에는 월 1억 원에서 이번 3분기에 다시 월 3억 원 수준으로 거의 3배가량 뛰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의료 산업 자체가 이런 헬스케어에 관련이 되면서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헬스케어 관련 주들은 그 대선 관련해서 정책으로도 좀 언급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떤 기대감으로도 주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좀 기관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이런 모습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상승세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최근에 보이고 있는 그 조정 국면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상승 저점 물량을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 물량을 모아가고 있지만 저점에서 지금 33,000원 가격대 이런 33,000원 가격대에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서도 이제 33,000원 가격대에서 조금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렇게 좀 주가의 맥점으로 볼 수 있는 33,000원대에서 상승 시에는 저항을 받고 이렇게 다시 조정을 받을 시에는 그 밑꼬리를 만들면서 저항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다는 이렇게 61선까지 좀 하방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상승 쪽에 있는 이 상단 쪽에 있는 그 33,000원대 가격대 이런 매물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1선까지 하락을 보고 대응하기보다는 여기서 매수로 저점 눌림목 매수로 좀 접근하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좀 지금의 조정을 좀 판단해 보자면 그동안 좀 상승이 나왔었던 중순부터 8월 말 정도부터 나왔던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은 그 당연히 나와야 했던 상승의 좀 피로감을 해소해야 하는 그런 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하는 조정이다. 따라서 눌림목 매수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종목 그 일주일 내 정도로 매매를 하신다면 좀 적정 매수가는 좀 전일 종가 부근인 33,300원과 33,000원 주가가 좀 약간 눌릴 수 있는 33,000원까지 보고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좀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좀 호가가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주의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단기 손절가로는 31,800원까지 잡고 목표가는 35,5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리노공업 살펴봐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예상시각과 양시장 모두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